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2022년도 이제 다 저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듯이 어떤 인생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새해에는 지금의 일자리를 놓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기를 준비해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시작할 수도 있고 남은 노후를 편안히 유유자적하면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은퇴는 최소한의 재정적 토대를 요구합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은퇴를 위해서 얼마를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은퇴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은퇴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밀리어네어라고 해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나 자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로 여겨왔는데요. 이런 전통 때문인지 은퇴와 관련해서도 100만 달러 정도만 준비해두면 돈 걱정 없이 노후를 여유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 기준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마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와서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은퇴자금 목표액으로 100만 달러라고 정해놓은 근로자 수가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달러를 모은 은퇴자의 경우 이 자금은 4% 지출 규정을 사용하여 30년 은퇴 기간의 첫 해에 4만 달러의 물가 인상분 조정소득으로 전환해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은퇴자를 위한 평균 연간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1년에 2만 달러가 더해지면 100만 달러의 기본 은퇴 자금은 7만 달러 중위 가계소득의 약 85%로 대체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됩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사이 연령대 가구주의 은퇴 계좌에 저축된 평균 금액은 42만 6천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은퇴가 가까운 다수가 1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과 은퇴보험 등을 취급하는 대형 보험사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자산관리 부문 PGIM에서 은퇴 분석 책임자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블란쳇은 그럼에도 100만 달러는 많은 사람에게 합리적인 목표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같은 세상에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세대에게 100만 달러는 결코 큰 돈으로 또 충분한 은퇴 자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률 외에도 은퇴자의 건강, 거주하는 지역, 운, 타이밍 등을 따라서 여전히 100만 달러는 충분할 수도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1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 뒤 은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내가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난 8월 4명의 은퇴자를 직접 만나서 그들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윌리엄 맥킨입니다. 저축과 투자금은 100만 달러, 연간 지출액은 8만 4천에서 10만 달러 정도입니다. 올해 71세인 맥키니는 주식이나 채권 대신에 자신의 은퇴지에 은퇴 자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가장 뿌듯해한다고 합니다. 원래 뉴욕 인근에 거주하던 그는 아내와 함께 2015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뉴포트로 이주했는데요. 이들이 1년에 내는 재산세는 3,000달러, 유틸리티 납부금은 월 250달러 수준입니다. 이전 거주지에서 재산세는 15,000달러, 유틸리티 500달러를 내던 곳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맥키니는 한 5년 정도 더 빨리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요. 맥키니는 현재 연금으로 1,000달러, 소셜 시큐리티로 4,500달러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매달 지출하는 액수는 적을 때는 1,500달러, 많을 때는 3,0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없는 상태여서 비교적 여유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해양 관련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고 가끔 여행도 가고 싶은 곳을 다닌다고 하네요. 다음은 어마 클레멘트입니다. 저축과 투자금은 160만 달러, 그리고 연간 지출액은 5만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마 클레멘트는 46세에 은퇴해서 60세인 현재 뉴저지주 클리프사이드 파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은퇴 당시 세금 전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60세 넘어서까지 일할 것을 권했지만 그는 더 이상 커리어를 쌓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았고 한 2년 정도 머리를 식히면서 인생의 목표를 재점검하려다가 그 길로 바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46세 때 이미 약 11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아놓은 상태였고 지금은 160만 달러로 더 불어났습니다. 1년에 지출하는 돈은 약 5만 달러 정도인데 대부분은 재산세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여행 경비라고 하네요. 홀로 여행하면서 또 다른 취미인 사진으로 자신의 여행 추억을 담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가 16만 달러 정도 남았는데 이자율이 2%대일 때 변동 모기지로 융자해 내년 8월이면 이 이자율이 7%대로 껑충 뛸 예정이어서 조만간 남아있는 모기지 융자 잔액을 전액 갚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구입한 주택은 지금은 거의 배로 뛰어 100만 달러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고요. 자녀가 없는 클레멘트는 2년 뒤부터 조카의 대학 학비에 보탬을 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또 현재 뉴저지 집을 팔고 노스캐롤라이나 산악 지역에 꿈꾸던 집을 지어서 이주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프 골드만인데요. 저축과 투자액은 160만 달러, 연간 지출액은 6만 2천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골드만 부부는 은퇴 계획을 세울 때 재정 문제만큼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전 공군 비행사 출신으로 올해 65세인 골드만은 거주할 지역을 포함해 부부가 함께 은퇴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네바다주 메스키트에 있는 집에서만 거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조종사 출신이지만 군을 나와 민간 항공사에 취업한 직후 9.11 테러가 발생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그 이후 아내의 간과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본인도 목에 이상이 생기는 등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은퇴 생활이 순탄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여전히 몸이 불편한 아내에게 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대비해 50만 달러 정도는 항상 병원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로 준비해 두고 있다고 하네요. 소셜 시큐리티 혜택도 최대한 늦춰서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코니 고레스 씨인데요. 저축과 투자액은 110만 달러, 연간 지출액은 5만에서 6만 달러 정도입니다. 코니는 50대 중반에서야 재정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약 25만 달러 정도 저축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재정 전문가가 더 많이 저축하지 않으면 은퇴한 뒤에 소셜연금에만 의존해 살아갈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연봉의 26% 정도를 과감하게 은퇴용으로 저축을 시작했고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략 100만 달러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여전히 각종 회사 임원진에 대한 강연이나 컨설팅 일이 들어와서 월 2,500달러 정도의 수입이 계속 있고 여기에 또 2,500달러의 월 소셜 시큐리티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유 시간에는 손주들을 돌보고 손주가 다니는 학교 자원봉사 활동에도 나갑니다. 2개의 독서 모임과 다수의 자선단체 2, 3회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또 피아노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살사와 벨리댄스 수업도 최근에 수강 신청했다고 하네요. 크레딧 카드 빚은 전혀 없고 모기지 융자 잔액이 대략 5만 달러 정도 남아있는데요. 현재 사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웨이크 포레스트입니다. 모기지 융자 잔액은 현재 3.2% 금리로 15년을 갚아나가기로 해 그 일정대로 그대로 갚아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명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모두 일반적인 것 같으면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대 중반에 은퇴하거나 파일럿이나 대학 총장으로 은퇴하고 여전히 추가 수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일부 특권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미리 은퇴 자금을 준비했던 이들도 100만 달러 자금으로 빠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은퇴 시기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조금 더 많이 은퇴 자금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형 금융회사인 찰스스업에서 올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부자 기준은 순자산으로 따져 220만 달러는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국 12개 대도시의 평균 부자 기준은 300만 달러를 육박하는 만큼 대도시 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더 많이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6월 한 은행이 발간한 미래 설계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은퇴 후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했는데요. 적정 노후 자금으로는 5억에서 10억 원 미만은 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보다는 절반 수준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체계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걱정이 거의 없는 게 미국과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일반적인 은퇴 연령은 연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67세입니다. 예전에는 65세였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2살이 더 올랐습니다. 또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이를 조기 은퇴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LA시 정부가 노숙자 밀집 지역인 스키드로 등의 사회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약 5천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가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나온 발표지만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바로 일고 있는데요. 실제 스키드로 지역보다는 오히려 인근의 다른 지역 개선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케빈 드리언 LA 시의원 사무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드리언 시의원이 지난 10월에 발생했던 인종차별 발언이 담긴 녹취록 사건과 연루돼 현재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LA에서 예비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인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하려면 1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비자 금융 분석 업체인 스마트에셋은 LA에서 주택 가격의 20%를 다운페이먼트 할 수 있는 자금을 저축하는데 최대 11.55년이 소요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치보다 2배가 긴 세월입니다. LA 가구의 연소득 중간값은 2021년 기준으로 7만 372달러이고 이 지역의 중간주택 가격은 81만 2,800달러였습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14,074달러를 매년 모아서 20% 다운페이먼트에 필요한 16만 2,560달러를 모으는 데 걸리는 기간이 11.55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디트로이트와 비교하면 6배나 길고 샌디에이고보다는 3년 이상 긴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비싼 집값 때문인데요.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빈 땅도 많고 넓은데 이렇게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성인지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결과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인은행들의 예금이 마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본지가 남가주에 본점을 둔 한인은행 6곳이 연방예금보험공사 즉 FDIC에 제출한 2022년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대율 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 91에서 99%를 기록하며 모두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예대율이 무려 99.8%를 기록하며 100%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평가하는 적정 예대율은 80에서 90% 사이입니다. 한인은행권 예대율이 이렇게 심각하게 축소된 원인으로는 경기 하강과 통화 긴축 정책에 따른 더 높은 이자 예금 상품으로의 자금 이탈이 꼽힙니다. 연준에서 내년에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이어서 한인은행들은 돈맥 경화를 완화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인 이름을 딴 공공건물이 전국에서 5번째로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생겼습니다. 영김 연방하원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 우체국을 김장호 우체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장호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고 김장호 육군 일병의 이름입니다. 김 일병은 지난 2006년 1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차량으로 순찰하던 중 이라크 저항 세력이 설치한 폭발물이 터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김장호 일병은 한국에서 태어난 뒤 1990년 가족과 뉴욕으로 이민 왔고 이후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해 플라센티아 소재 발렌시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인 이름을 딴 공공건물로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도산 안창호 우체국, 독립운동가 김호 선생의 이름을 딴 찰스 H. 김 초등학교, 2차 세계대전 영웅인 고 김용옥 대령을 기려 붙여진
김용옥 중학교, 가주의회 아시아계 최초로 상원의원으로 입성한 알프레드 송 주 상원의원을 기리는 윌셔 웨스턴 알프레드 호윤송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재건축에 필요한 설계 예산이 마침내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남가주 한인사회 수건사업 가운데 하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인데요. LA 총영사관 건물은 1956년에 지어진 건물로 그동안 시설이 낡아 보수공사가 잦으면서 민원실을 비롯해 공관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내년부터 수년에 걸쳐 설계와 건축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공관 재건축은 우선 현 건물 부지를 헐고 재외 공간 업무를 위한 1차 건물을 먼저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큰돈 들여 새 공간을 마련하는 만큼 멀리서 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주차장까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깨비 223호는 여기까지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였던 2022년 이민년이 지나갑니다. 내년은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개묘년입니다. 새 개묘년은 토끼처럼 재난에서 잘 벗어나는 지혜가 있고 창의롭게 먹거리를 마련하는 재능을 보여주는 한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